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도쿠입니다. 오늘 주가는 어제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도 더 떨어진 상황인데요. 뭔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이따가 분석한 내용을 좀 같이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녹화가 늦었는데요.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 기준이고요. 몇 개나 팔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동안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1188개로 나오는데요. 리스팅 목록이 조금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98일로 재고 보유 기간이 98일로 조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오늘 왜 떨어졌는지 요 X 의견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 테크놀로지는 평균 거래량보다 마이너스 19% 낮게 거래되었으며 마이너스 6.36%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인데요. 며칠 전부터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사자고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 조금 팔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 기존에 좀 상승할 때랑 확실히 다른 축의 거래량이고요. 오늘 X 의견 많지는 않지만 매번 올리는 분이 올려줬습니다. 금리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의 아마존이기 때문에 전체 구매 및 판매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모든 것을 단순화함으로써 $50 이상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구매 및 판매 프로세스를 좀 자동화해야 된다. 음, 이게 뭐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게 목표긴 한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구매나 판매 이 프로세스에 한다기보다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더 관심이 쏠리다 보니 이 지금 오픈도어가 하고 있는 사업은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차차 나중에 시간 세월이 한 10년 이상 지났을 때 일어날 일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왜 떨어졌는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10년물 국채 금리고요. 요거를 창을 하나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4월 30일 기준이에요. 지금 주가 그래프도 4월 30일 기준으로 제가 캡처를 떴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30일 기준 요게 인베스팅닷컴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캡처해 온 사진이고요. 뭐 옆에는 오픈도어 주가 그래프입니다. 그래 요걸 봤을 때 아무리 봐도 기타 다른 외부적인 요인은 금리 말고는 없는 것 같고요. 오픈도어가 지금 하락하는 이유는 단지 금리로 보인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5월 15일 날 꼭지점을 찍고
꼭지점을 찍고 떨어지죠. 오픈도어는. 근데 여기는 바닥을 찍고 15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반대로 나오는 주가 그래프 형태고요. 그냥 요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맞춰서 오픈도어가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국채 금리가 여기가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 흐름에 따라서 또 오픈도어가 반등을 할지 안 할지가 결정이 되는 이런 부분이고요. 결론은 금리 영향이 좀 큰 것 같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저도 요거 보고 좀 놀랐는데 정확해요. 4월 30일 요 꼭지점 기준으로 쭉 하락했다가 올라가는데 여기는 반대로 30일 기준으로 바닥 찍고 올라간 상황에 다시 바닥 찍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금리가 결국 투자자 심리랑 똑같지 않나 생각되고요. 너무 과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오픈도어에 큰 미래를 걸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국채 금리가 단기적으로 꼭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오픈도어도 지금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수익을 노리든 장기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든 상관없이 지금이 저점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좀 희망적인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봤고요. 오늘 주가 하락은 결국엔 금리 영향이 좀 큰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디스코드 의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은 없었는데요. 이 세바스찬이 캡처를 해왔는데 정말 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딧에 관한 게시물이 올라온 거 보고 요 내용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게시물 먼저 보고 다음 내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게시물을 열어봤는데요.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여기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도어에 판매한 나의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하고요. 2024년이라고 합니다. 최신 버전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보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픈도어에 판매하는 것을 망설이시는 분들께 이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저는 꿈에 그리던 새 건물 입주 준비 집을 찾았을 때 집을 빨리 팔아 새 집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집에 대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새 집을 샀나 봐요. 오픈도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다른 사이트 및 몇몇 지역 부동산 그룹으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우리는 오픈도어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부동산 사이트들 중에서 하필이면 오픈도어를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판매 금액을 소폭 삭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깎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기존 에이전트가 상장하려는 가격에 비해 약 1.5%만 적었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몇몇 다른 부동산 그룹이 사용하는 몇 가지 무서운 전술로 인해 오픈도어 프로세스에 들어가는데 몇 가지 우려를 느꼈다. 이 내용이 뭔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오픈도어의 취소율이 50%이며 새집과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마감 전날 최종 제한을 삭감하거나 마감일에 처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집과 조건부 계약을 맺었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마감 전날 최종 제한을 삭감하거나 마감일에 처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게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를 이용하여 최종 제한을 삭감, 마감일에 처리. 이것은 우리를 내내 꽤 불안하게 만들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을 조사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냈고 전염병이 시작되는 동안
취소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 주장은 근거가 없었다. 나는 좋은 경험을 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기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조사를 좀 했는데 이런 주장이 근거가 없다라고 합니다. 좋은 경험을 했다고 하고요. 오픈도어와 그들이 이용하는 타이틀 회사는 모두 매우 유익하고 친절하며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적시에 지불했다. 그들은 심지어 이사가 가까워질 때까지 우리에게 3일의 추가 시간을 주어줬다.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도어에 대한 이런 소문들,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없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기가 조사를 한 바로는 근거가 없었다고 하고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24년도 버전이에요. 이게 뭐 어쨌든 돈을 뭐 깎고 무슨 다른 프로세스 취소율이 뭐 50% 이런 잡다한 얘기가 있었나 봐요. 아무튼 댓글을 보도록 하게요. 여기 댓글은 나는 그들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당신과의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제안이 최종인가요? 최종 제안은 최종적이며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변경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감 전날 최종 제안을 삭감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마감일에 이게 철회가 되거나 이 제안들이 그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아의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기뻐요. 잠재 고객이자 주주로서 저는 일반적인 주택 거래가 매우 구식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이 주택 매매 미래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다 저희랑 같은 생각이죠. 미국엔 살진 않지만 투자자로서 이 오픈도어가 하는 거래 방식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수리를 위해 얼마나 이룩했습니까? 그것이 나를 걱정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수리비가 많이 나올까봐 이게 걱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수리비 까이 거를 미리 걱정한다는 거죠.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6% 정도 더 낮았지만 우리는 우리 제품이 팔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 이게 사람 심리죠. 지금 집 상태를 봤을 때 우리 집이 이렇게 많이 받을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잘 팔리기도 어려울 것 같다라고 미리 주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픈도어에게 물어봤을 때 한 6% 정도 시세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5만 원.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지만 약 1%라고 합니다. 집값에. 크로징 후 자금이 입금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고요. 일단 최신으로 올라온 내용이었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도어에 관한 소문들, 이런 확실하지 않은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소문에 불과했고 자기는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여기 디스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오픈도어는 미래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진행되진 않겠지만 이 프로세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되돌릴 수 없다. 다시 거꾸로 가진 않을 거란 얘기죠. 이게 온라인으로 이미 바뀌었으면 다시 정통적인 부동산 거래 방식으로 갈 일은 없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이전트는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갖고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오픈도어보다 에이전트를 더 신뢰합니다. 왜? 그리고 그것은 레딧의 누군가로부터 온 것입니다. 붐 세계에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베이비붐 저희 지금 40대가 아닌 한 50대 한 60대 요런 베이비붐 세대라고 해야 되나? 70년대생하고 80년대생이라고 봐야겠네요. 저도 포함이 되겠네요.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이런 생각이 이런
온라인으로 이걸 거래한다는 것보다는 에이전트를 좀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는 세대의 흐름이 베이비붐 말고 MZ 세대로 넘어오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MZ로 넘어오는 순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래의 거래 방식이 확실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은 아직도 에이전트를 선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세대 차이도 좀 있고 이게 온라인으로 굳이 거래를 이걸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홈 플리퍼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주택을 사고 파는 방식에서 차익을 남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홈플리퍼라는 그 인식이 아직은 못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업 자체가 주택을 사고 파는 거에 AI를 접목한 상황이고 이 매매 방식만 똑같을 뿐인데 사업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그냥 주택을 사고 파는 그런 그냥 회사로 알고 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요게 조금 더 주택 거래량이 활성화되고 이게 기술로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인식이 될 때쯤 재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는 그들의 제한이 낮은 공으로 인식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그 운명을 깨뜨린다고 해도 그들은 여전히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주주들에게 신세를 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진심으로 최선의 이익을 갖고 있고 고객에게 홍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뿐 아니라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홈플리퍼로 어쨌든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처음에는 확실하지만 오픈도어는 고객에게 매우 투명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나갔고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가 빠져나갔다라는 걸 쉽게 인지를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식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집을 신속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편리함은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오픈도어가 수집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결국엔 쌓이고 쌓여서 이 젊은 세대가 집을 살 때쯤 잠재력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자본금으로 거래된다라고 합니다. 거의 1배라고 하고요. 2달러까지 내려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8까지 내려오라고 하고 있네요. 7월까지는 좋겠다. 그것은 단지 모기지 금리를 오픈도어에 고정시키는 알고스일 뿐인데 금리가 지난 2주 동안 올랐다. 올해 어느 시점에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오픈도어를 다시 4달러로 되돌릴 것입니다. 결국은 금리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9월 인하를 확실히 하냐 안 하냐가 또 첫 번째 고비가 될 수 있겠네요. 만약에 더 미뤄진다 그러면은 한 1달러에서 2달러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의견은 여기까지 봤고요. 번역이 좀 어색해서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합니다. 좀 참고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달린 댓글이고요. 한번 같이 확인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6 찬스일까요? 찬스입니다. 더 떨어질 수 있죠. 더 떨어질 수 있는데 타이밍을 맞춘다면 이미 돈을 많이 벌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이팅이라고 합니다. 거장들의 책 일부를 이렇게 인용해 주신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책을 좀 읽으면서 생각나는 부분이나 요거 좀 오픈도어랑 접목해서 좀 좋은 얘기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좀 같이 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네. 이런 의견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린이다 보니 항상 고민이 되고 좀 쫄리는 부분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하락을 봤을 때는 여기 지금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계좌에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한 1000, 마이너스 1000까지만 내려갈 것으로 보이시고요. 45,000주 있다고 하네요. 치킨집 차리기 전에 6만 주 모아서 20달러에 팔고 부자가 된다라고 합니다. 같은 생각이에요. 전 돈이 없어서 3만 주 현재 지금 모았고요. 짜투리로 한 몇백 주 있는데 거의 지금 6만 주까지 모으기는 저는 좀 글렀고요. 대단합니다. 네. 20달러에 팔고 부자. 20달러면은 이 정도 금액의 20달러면 한 20억이 넘어갈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한번 또 심심하니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목표 주가가 6만 주에 목표 주가가 20달러이고 환율이 대략 뭐 한 1,300원 계산해 주면 15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15억. 맞네. 헷갈리네. 150억은 아니겠죠. 네. 미장 쉴 때 심적 안정감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적 안정감이 든다고 합니다. 미장 쉴 때. 저도 좀 쉬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걸 좀 방지하는 듯한 좀 지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쉬는 것도 한 대포 좀 숨을 죽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글귀가 위안이 됩니다. 부지런한 오도크님 오늘도 영상 고맙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 책을 보다가 이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저도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이 한번 그 두꺼운 책을 한 번에 읽고서 다시 기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은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좀 불안할 때마다 보고 좋은 내용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불이 눈앞에 있습니다. 2만 주 되기 전에 평단 이불이 먼저 될 듯 합니다. 평단 이불이면 좋죠. 네. 2만 주 되기까지 뭐 많이 모으시면은 평단 이불에서 1불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일단은 뭐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많이 떨어졌지만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금리 영향이 좀 큰 것 같으니까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뭐 기업은 지금 실적이 좋은 걸로 발표가 됐고 가이던스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전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발표되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전혀 아니었고 그냥 금리가 떨어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됐네요. 뒤늦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오픈도어는 실적이고 보고 1도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금리 영향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요거 참고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업은 뒤에서 잘 하고 있다. 이 주가는 지금 기업이 뭘 하고 있는지 전혀 표현을 안 해주고 있지만 잘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네요.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추적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금리 인하 전까지는 좀 추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전혀 주가 예측이 그냥 금리에 따라 움직이니까 그냥 금리만 봐도 알 것 같네요. 왠지 떨어질지 올라갈지.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